당신의 악몽은 당신을 구하려고 온다. 뇌과학이 밝혀낸 꿈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 밤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사람들의 뇌와 마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죠. 악몽이 좋은 신호라니. 깨어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는데 그게 어떻게 뇌가 나를 돕고 있다는 증거란 말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두려워했던 그 꿈들이 사실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온 메신저였다는 것을요. 일부 뇌는 밤에 더 뜨겁게 일합니다. 잠이 휴식이라는 착각.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푹 쉬어야지. 마치 잠이 모든 것을 끄고 충전하는 시간인 것처럼요.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의 뇌는 전혀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엔진을 끄는 게 아니라 엔진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죠. fMRI 뇌 영상 연구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REM 수면 꿈을 꾸는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그리고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드는 시각피질이 그렇습니다. 즉,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분류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저장소로 옮기고 처리하지 못한 감정은 꺼내서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뇌의 밤샘 작업 보고서입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은 뇌의 야간 치유 세션이다. 당신이 낮에 겪은 스트레스, 상처, 좌절, 분노, 이 모든 것을 뇌는 밤에 다시 꺼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논리와 이성의 브레이크를 살짝 풀고 감정과 상상의 속도를 최대로 올립니다. 이건 혼란이 아닙니다. 재처리 과정입니다. 이부 악몽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왜 더 많은 악몽을 꿀까요?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이의 악몽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악몽을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발달 심리학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이의 뇌는 아직 나와 세상의 경계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꿈과 현실은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악몽은 아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악몽을 통해 아이는 배웁니다. 무서웠지만 나는 깨어났어. 나는 안전해. 이건 꿈이고 저건 현실이구나. 이 감정은 내 것이고 내가 다룰 수 있어. 그렇다면 어른의 악몽은 무엇일까요? 어른의 악몽은 다릅니다. 어른의 악몽은 낮에 처리하지 못한 감정의 잔존물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낮에 삼킨 말, 억눌렀던 분노, 애써 외면한 슬픔, 이 모든 것이 밤에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뇌는 압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몽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악몽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악몽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내가 그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신호다. 뇌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재생하면서 이번엔 다르게 끝낼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악몽을 바꿀 수 있습니다. 3부 꿈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리허설, 요법, 악몽을 다시 쓰는 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신이 꿈을 꾸는 순간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 꿈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미지 리허설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1점 반복되는 악몽을 떠올립니다. 2점 그 악몽의 결말을 바꿔봅니다. 3점 새로운 결말을 매일 몇 분씩 상상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을 되찾는 결말이면 됩니다. 연구 결과는 인상적입니다. 이미지 리허설 요법을 2주 정도 실천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악몽의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합니다. 당신은 꿈의 공동 창작자입니다. 당신은 꿈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꿈의 공동 창작자입니다. 밤에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낮에 의식이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부 모든 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꿈들, 모든 꿈을 붙잡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피곤해집니다. 어떤 꿈들은 그냥 잡음입니다.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죠. 시험 보는 꿈, 지각하는 꿈, 알몸으로 나타나는 꿈, 이가 빠지는 꿈, 이런 꿈들은 장르 꿈입니다.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깨어나도 하루 종일 남아있는 꿈, 이미지는 잊혔는데 감정만 남아있는 꿈, 특정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꿈. 이 꿈은 감정의 최고 속도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낮에 별거 아니야 라고 넘겼던 순간이 밤에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을 덮칩니다. 이건 뇌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이성이 미처 다루지 못한 진실을 밤의 감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후 잠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 가장 얇은 문,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황혼지대. 하루에 2번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난 직후. 이때 뇌는 논리적 사고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지만 상상과 연상은 자유롭게 흐릅니다. 뇌파 연구를 보면 이 순간 우리는 창의성, 직관, 통찰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세타파를 많이 생성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발견들 중 상당수가 이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빨리 버립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거의 활용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끄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 순간 뇌는 즉시 시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밤이 전해준 메시지는 증발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5분만 그냥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을 그냥 따라가 보세요. 이 시간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버리지 마세요. 육부 자각몽이 말해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데 문득 이건 꿈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각몽 중에는 REM 수면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동시에 전전두엽의 일부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즉,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작동하는 독특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의식과 무의식은 칼로 자르듯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만들어낸 꿈이라도 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 당신이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칠부 꿈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만
불길한 꿈과 건강,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꿈을 꿨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꿈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타나는 꿈은 대개 관계의 변화나 끝남에 대한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상징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예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 같은 특정 신경퇴행성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악몽 자체가 질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꿈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이지 몸의 경고가 아닙니다. 팔부 꿈은 당신 편입니다. 마지막 메신저. 제가 2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꿈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꿈은, 특히 악몽은 당신이 낮에 너무 잘 버티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너무 강한 척할 때, 너무 괜찮은 척할 때, 그때 꿈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말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감정 여전히 여기 있어요. 당신 사실은 괜찮지 않은 거 맞죠? 저는 이것을 뇌의 자비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을 속일 때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조용히 그 진실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치유는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꿈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꿈이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물론 모든 꿈을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5분만 누워서 꿈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강렬했던 꿈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같은 꿈이 반복되면 왜 이 꿈이 자꾸 나타날까 물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꿈을 존중한다는 것을 당신의 무의식이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꿈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부 실천 가이드, 꿈과 대화하기, 1단계 기록하는 습관, 침대 옆에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준비해 두세요. 눈을 뜨자마자 기억나는 것만 간단히 적습니다. 날짜, 꿈의 핵심 이미지 일에, 2가지, 느낌. 이게 전부입니다. 2단계 반복되는 악몽에 대처하기. 같은 악몽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미지 리허설을 시도해보세요. 낮 시간에 그 악몽을 떠올리고 결말을 바꿔봅니다. 이 새로운 결말을 매일 5분씩 일주일간 상상합니다. 3단계 감정에 이름 붙이기. 꿈에서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여보세요. 단순히 무서웠다가 아니라 갇혀있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못 본다는 느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현재 삶의 어디와 연결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4단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악몽이 매일 밤 나타나 수면을 방해할 때, 악몽 때문에 잠들기가 두려워질 때, 자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트라우마 사건 이후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될 때, 10부 에필로그, 밤이 전하는 편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악몽을 꾼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느끼고 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당신을 포기했다면 악몽조차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찾아온다는 건 당신의 무의식이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은 당신의 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이렇습니다. 밤은 당신을 공격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당신이 세상을 감당하느라 바빴습니다. 밤이 되면 역할이 바뀝니다. 이제는
뇌가 당신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꿈은 말합니다. 당신이 외면한 감정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당신이 참아낸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게. 꿈에게 감사하기.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밤에도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꿈을 꾸었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당신의 무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만으로도 뭔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치유될 수 있다. 당신의 악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악몽을 꾸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더 진실한 치유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이 당신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